없이 화요일 날 BJ 구추장의 방송에 시청하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별풍당님 시작하자마자 감사합니다. 아우,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이 별풍선에 이게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데 가끔 이런 활력소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날씨도 아직까지는 비가 오고 나서 조금 일교차가 있죠. 한 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정말 이제 두꺼운 옷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진짜 벌써 4월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4월 2일 어제 그렇네. 어저께 만우절 잘 지내셨나요? 저는 특별하게 만우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었는데, 그래도 요즘에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만우절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 정리를 해서 갖고 와 볼까 했는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그게 뭐지, 막 뭔가 대단하다기보다는 논란거리도 좀 몇 개 있고, 그런 건데, CGV였나요? 어디였나? 거기에서 이제 한정으로 해갖고, 원래 그 세트를 시키면 팝콘이 이만한 게 나오고, 콜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콜라잔에다가 팝콘을 넣어놓고, 이 팝콘 그릇에다가 콜라를 이만큼 채워서 주는 그런 이벤트가 조금, 좀 특이했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맞아요. 맞아요. 요즘 정말 거짓말을 하고 뻥을 쳐도요. 그냥 그러려니 하죠. 네, 워낙 거짓 속이니까. 그 만우절 그 이벤트로 고백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만우절 특징 해가지고 나오는데, 고백하는 사람 진심, 거절하는 사람 진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만우절을 빙자한 진심을 내비치고, 거기에 대한 진실의 답을 얘기해주는 참 희한한 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네. 어쨌든, 이제, 첫 순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별풍당당님, 네네. 그 선풍기요? 제가 그거를 안 보여드렸구나. 결국에 그 다음날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직원의 실수였다고. 정말 실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풍기 그냥 그대로 취소되고, 한 1,000원 가량, 환불 다시 받았습니다. 아주, 이거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역시나 그냥 이벤트로 끝났습니다. 이게 만우절 이벤트였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알고는 있는데 조금 왜 이렇게 기분이 섭섭하고 그런지 모르겠네요. 예, 만우절 이벤트를 미리 당해서 어제는 만우절 이벤트를 안 당했던 것 같네요. 네. 역시 뭐든 총도 미리 맞는 게 낫다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첫 순서. 예, 지난주 한 주간의 이슈와 트렌드들,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첫 번째는 이제 중국 소식인데요. 그 중국의 그 알리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알리페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QR 코드로 모바일 주문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 앱을 이제 게시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결제 플랫폼 알리페이가 알리페이 앱을 활용한 모바일 주문 서비스를 국내 음식점에 도입한다고 하네요. 주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주문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여서 매장 내 인력 운영의 그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알리페이 모바일 주문 및 결제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로, 알리페이 앱에서 가맹점 테이블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메뉴가 이미지와 중국어로 표시돼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국인 관광객들도 쉽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맹점들은 중국어 메뉴판을 별도 개발하거나 중국어를 구사하는 매장 직원을 두지 않고도 아주 불편함이 없이
즉시 주문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 좋죠. 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올리는 매출도 무시할 수 없죠.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쵸.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가서 너무 외국 메뉴만 있으면은 좀 불편하듯이 중국 사람들도 그런 이제 불편함을 알리페이가 좀 이제 해소해 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정말 꼭 그 언어를 알아야 여행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내가 먹고 싶은 거를 QR코드를 찍어서 주문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획기적인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일단 중국에서는 매장 내에 이렇게 QR코드로 주문하는 게 거의 이제 보편화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 그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인 코우베이에 따르면은 중국 내에 30만 개 이상의 음식점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각 가맹점들은 주문해서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 3분의 1, 그러니까 평균 이게 뭐 주문하고 하는 거에 3분의 1로 줄이고 운영 효율도 거의 50% 이상 높였다고 합니다. 참 좋은 서비스죠. 우리나라도 이런 서비스가 도입이 된 조금은 뭐 베타 테스트를 한 데도 있고 제가 아직은 모르지만 하고 있는 서비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점점 정말 알바들이 설 자리가 없는 그런 환경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저시급제는 오르고 거기에 따른 부담은 다 이런 앱으로 해결이 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아, 코드명이 열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순간, 예, 맞습니다. 예, 열려라 참깨가 맞을 수도 있는데요. 예, 이 정영건 알리바바 그 그룹의 한국 총괄 대표는 알리페이는 중국인 관광객의 지불 편의뿐만 아니라 쇼핑 편의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다면서요. 알리페이가 중국인들의 일상의 편의를 높이는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인 만큼 국내 가맹점들도 알리페이를 활용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영역을 넓혀갈 것이라고도 말했는데, 이 알리페이가 역으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중국에 갔을 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 서비스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하트, 네, 하트, 하트. 이, 금치건은 안 나옵니다. 역시 아프리카, 네. 요즘에 이제 뭐 방송할 때 항상 나오죠. 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요즘 인터넷 규제가 너무 심해져서 아마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방송들이 지금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그거 해도 바로 문매를 맞기 때문에 단속이 되게 심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 바른말 고운말 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역시 방법은 여러 개가 있죠.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중간에 숫자 2를 끼워 넣을 수도 있고요. 네. 다음은요. 카카오뱅크 앱안에서 신청하는 주식 계절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벤트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뭐 카카오뱅크로 주식 뭐 계좌 신설하면 뭐 2만 원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참 역시 엄청난 카카오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카카오톡 하나로 진짜 모든 금융과 뭐 모든 서비스를 다 이제 통합하는 이제 주식 시장까지 이제 시작을 했죠. 어, 이 서비스가 일단 카카오뱅크 앱에서 365일 매일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주식 계좌 개설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신청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 증권사 앱 등에서 비대면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면 성명, 자택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입력하는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는데, 이 카카오뱅크는 입출금 계좌 신설 시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계좌 개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 비트코인의 어떤 시스템을 좀 가져다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식 계좌가 비트코인이랑 또 연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혼자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번 주식 계좌 개설, 오늘 왜 이렇게 지읒 발음이 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식 계좌 개설 신청 서비스를 그 게시를 시작으로 제휴 증권사를 확대하고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 출시를 통해서 향후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 더욱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아, 텔레그램. 텔레그램. 네네네. 텔레그램 좋죠. 텔레그램 아직 조금 적응은 안 되는데, 가장 그 보안이 좋다고 하고, 이게 러시아의 이제 개발자가 처음 텔레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워낙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걸 많이 쓰니까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어 버전이랑 해가지고 다 만들어 줬다고 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외산 버전이라 뭐 한글이 조금 어색하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도 존재하고, 그리고 또 그 카카오만의 또 약간 좀 귀엽고 이런 거에 좀 적응이 됐던 거에 이제 텔레그램은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일단 뭐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카카오는 일단 번호를 변경하거나 카카오를 지웠다 깔면 그 이전의 데이터들이 다 지워지는데 반해 텔레그램은 내 어떤 뭐 휴대폰에서도 내 전화번호만 입력을 하면 기존에 있던 것까지 그냥 알아서 쫙 다 살아나오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솟, 솟아라. 솟? 다음은, 네. 알바들의 족쇄, 기업인들의 아주 편리한 도구이자 알바생들의 가장 족쇄. 자, 뭐 알바가 아니라 직장인도 해당되겠죠. 알바. 아, 언제나, 언제나 식빵. 저 식빵 되게 좋아합니다. 식빵에 딸기잼 같은 거 이렇게 묻혀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그 식빵 못 먹어본 지 좀 오래됐네요. 귀엽다, 식빵. 네, 주 52시간 근로시간 관리 기능 무료로 푼다. 중소사업자를 위한 출퇴근 관리 및 자동급여 계산 서비스 알밤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푸른밤은 근로기준법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황을 반영해 기존에 유료로 제공되던 주 52시간 관리 기능을 무료로 추가 제공한다고 어제 밝혔네요. 만우절 소식은 아닙니다. 네. 일단 그 알밤 서비스가 직원들이 근무지 내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출퇴근 체크를 하면 관리자는 원격 실시간으로 출퇴근 알림을 받게 되며 출퇴근 기록의 조회 및 보관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 근무 스케줄 관리 및 주휴수당, 4대 보험, 각종 추가 수당 등을 포함한 자동 급여 계산 등 다양한 인사 업무를 효율화하였고, 그 결과 현재 국내외 7만여 사업장에서 사용 중이라고 하네요. 가끔 그 가짜 뉴스들이 있죠. 뭐 52시간이 됐는데 뭐 어떤 뭐 신입 직원이 뭐 밤늦게 일을 한다 뭐 해서 제발 좀 퇴근해 막 했더니만 저는 또 일을 하고 싶은데요 막 이런 이제 막 그런 가짜 뉴스들
뭐 그런 거죠.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주 52시간 뭐 이걸로 뭐 일을 뭐 아니 근데 그거는 기업 마인드일 수 있지만 사실 이 52시간 근무제를 하는 직원들의 어떤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소득이나 삶의 질 그런 향상을 위해서는 좋은데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그런 좀 가짜 뉴스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거기 이제 베스트 댓글로 나온 게 이제 그렇죠. 일 더 하고 싶으면 퇴근 도장부터 찍고 일하라고. 참 이게 웃지 못할 그런 베스트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루에 7시간씩 7일 꼬박 일해도 49시간이죠. 근데 보통 9시간씩 하죠. 9시간씩. 보통 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점심시간 포함해서 8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유동을 하겠죠. 근데 글쎄요, 요즘 제가 뭐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뭐 어떻게 시스템이 굴러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놈의 그 52시간이라는 시간 때문에 이제 이런 어플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또 무료로 푼다라는 게 참 점점 적응이 되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플에 보면은 그 연장 근무가 허용되는 그 운송업, 보건업 등 특례 업종의 경우에는 11시간 휴식 시간 보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직원이 최소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 양측에 알림이 가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무 시간 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하는데 역시 족쇄입니다. 아, 진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기계화, 자동화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들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방향으로 잘 바뀌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모든 거는 처음 할 때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마찰들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을 하느냐가 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잘 해결돼서 좀 더 나은 어떤 근무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짜잔, 회사명의 유래입니다. 회사명의 유래. 아, 협회 전문위원들이 주 52시간 협회 일하면 협회는 롯데타워 샀으면. 아, 그러게요. 네. 아, 정말 롯데타워 좋죠. 네. 아, 정말 센스도 좋으셔. 아, 할 말이 없게 웃기셨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아. 그 세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유명 그 회사 이름들이 있죠. 뭐 브랜드들도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뭐 그냥 만든 이름도 있고 뭐 합성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은데 일단 뭐 조금 유명한 이제 그런 회사들을 몇 개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어떤 이름들을 가졌는지,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냥 쏘쏘한 이름도 있었고, 되게 좀 황당한 의미도 있었고 하죠. 네. 처음으로 구글입니다. 구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구글이 원래 그 10의 백승인 구글, 구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직원의 오타로 구글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 구글이라는 이름도 이미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결국 구글이라고 했다라는 그게 가장
유력한 정설로 밝혀졌죠. 네. 어쨌든 이 구글이 이 가운데 O를 활용해서 검색을 할 때도 구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또 엄청나죠. 지금 이번에 굉장한 그 게이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왔던 게 이제 구글 센터에서 게임을 이렇게 송출을 해서 사용자는 그냥 접속만 하면 되는 자기의 그 기기의 성능에 아무 상관없이 정말 로그인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하겠다고 밝혔고 전 세계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5G 시대를 여는데 가장 얼마나 이게 효과적으로 딜레이가 없이 게임이 될 것인가에 대한 주목도 하고 있고 정말 대단한 거대 정말 이제 그냥 거대 공룡이라고 하기도 이제 더 커버린 이제 그런 회사가 됐죠. 역시 구글입니다. 다음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요커라는 단어를 만들어준 그 이렇게 커피 한 잔 여기에 요 스타벅스 이 파라마크 딱 그려져 있는 채로 길에서 마시고 회의할 때 마시고 하는 하지만 가격은 정말 자비 없이 비싼. 네. 개인적으로 저는 싼 입맛이라 그런지 몰라도 스타벅스 커피는 조금 별로긴 한데 어쨌든 유명한 스타벅스는 허먼 멜빈의 소설 모비딕에 등장하는 피키두어 선원 중 하나인 스타벅이라는 이름에서 갖고 왔다고 합니다. 네, 여기 그래서 이제 그 인어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좀 통일을 시켰죠. 아, 그래서 비린가 봅니다. 네. 저는 좀 굉장히 좀 탄 맛이 나가지고요. 어쨌든 스타벅스 참 얼마나 뭐 한때 막 그런 책도 있었죠. 뭐 스타벅스의 경영을 뭐 따라하라 뭐 이런 종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랬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스타벅스 하면은 와 하는 그런 이미지죠. 참 이미지 메이킹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커피 브랜드 중에서는 스타벅스라는 이미지를 누를 만한 브랜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회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참 커피 회사가 대단합니다. 다음은 한화입니다. 한화. 한화. 한국 화약의 약자죠. 한국 화약. 처음에는 이제 한국 화약이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설립이 됐었는데 이걸 영어로 쓰면 코리아 익스플로시브스 그룹. 한국의 그 폭발물 그룹인 거죠. 그래서 중국어로 한자로 표기를 하면 남조선 폭약집단으로 되게 그 이름이 웃기죠. 뭐 어떤 뭐 그룹 이름?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남조선 폭약집단이라는 게 뭐 무슨 진짜 웃긴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두 글자를 따서 한화라고 이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좋아. 진짜. 귀염이. 아, 고맙습니다. 정말. 에이, 사진도 웃기지 않나요? 최근 하나의 모습. 우리 김 SK 감독님. 네, 역시 하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요즘 굉장한 야구 시즌이라 갖고 굉장히 또 화제죠. 네. 뭐 올해도 야구는 이변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뭐 또 가을 야구가 돼봐야 알겠죠. 피곤해서 누워 있는 겁니다. 지쳐가지고.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회사 이름 중에서 제일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이름인데, 이게 다른 언어로 되게 재밌는 그걸 주는 그런 이미지의 회사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너무 섬세하신 거 아닙니까? 메인눈으로 잘못, 맞은 모양입니다. 네. 굉장한 바사삭, 바사삭, 영 좋지 못한 데를 맞은 모양입니다. 네, 인텔, 컴퓨터, 애플과 인텔, 일단 그 CPU 칩셋으로 가장, 위에 있는 그런 회사인 거죠. 한, 그 i7 최근에 그 보안 이슈 때문에 이 보안 자체가 CPU 자체가 보안 해킹에 취약한 그 이슈 문제 때문에 또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인텔은 인텔인가 봅니다. 요즘에 이제 모바일 칩셋으로는 인텔을 많이 쓰지 않고 뭐 스냅드래곤 이런 걸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인텔은 아직도 그래 컴퓨터 시장에서는 엄청난 아직까지 AMD가 누르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죠. 네, 그런 인텔은 인텔리전트라는 그 통합 뜻, 인터그레이트거든요. 인터그레이트. 통합이라는 그 인터그레이트의 INT와 전자 일렉트로닉을 합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그레이트 일렉트로닉 해서 이제 전자기기의 그 모든 성능을 통합시킨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그쵸. 주력 분야인 직접 회로를 의미하는 거기로 합니다. 인트로닉스. 그렇네요. 인트로닉스가 더 간지가 나네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때는 이게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트로닉스? 인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곳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괜찮네요. 네. 다음은 그 세븐일레븐 편의점. 네. 7월 11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끔 세븐일레븐 같은 녀석이라는 뭐 별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좀 처음에 이게 뭐 70일 뭔가 했는데 이 세븐일레븐 자체 이 편의점은 아침 7시에서 저녁 11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의미의 그냥 그거였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지금 상표화가 돼가지고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됐는데 이 세븐일레븐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한때 엄청나게 많이 확장이 됐다가 지금은 조금 찾아보기 조금 힘든 브랜드가 됐죠. 아무래도 어, 일본 브랜드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CU라는 편의점이 더 많이 있죠. 네. 참, 영업시간이 브랜드가 되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 폭격탄을 2개 맞았습니다. 네. 그런가요? 무인텔 이름이 인텔일까요? 되게 좋네. 들어와! 들어와! 인텔 들어와! 아, 그렇죠. 7시에 개장해서 11시에 닫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노키아 한때 저 어렸을 때는 기아가 아니라 기아가 아니다라는 노기아 뭐 이렇게 부르긴 했었는데 이 노키아가 원래는 되게 펄프 만들던 회사였대요. 그래서 펄프를 만들다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일단 펄프 고무가 유명한 도시가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노키아를 그대로 썼다고 하네요. 네. 되게 되게 매칭이 안 되지 않나요? 펄프를 만들던 회사가 이런 전자기기를 만든다라는 게 참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우리나라에서는 지독하게도 인기가 없는 브랜드 중에 하나긴 합니다. 사실 조금 트렌드에 조금씩 트렌드에 밀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노키아. 피노, 피노키오. 저 노키아 그 지명 이름을 주로 쓰는 자동차 이름하고 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산타페 이런 것도 다 지명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전자기기 회사인 또 유명한 HP, 네, 휴렛 패커드죠. 휴렛 패커드. 이거는 이제 빌 휴렛이라는 사람과 데이비드 패커드라는 그 두 창립자의 그 성이죠. 성을 따서 그냥 휴렛 패커드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뭐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은 뭐 김최 뭐 이런 건가요? 어쨌든 그런 건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솔직히 어 크게 뭐 대단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네. 아, 아이콘. 오, 엄청나시네요. 꼭 D4 뭐죠? D4? D4 잘 모르겠네요. D4. 아, 아, 야, 이게 엄청나십니다. 네. 어, HP를 거꾸로 하면 D4가 되는군요. 한참 고민했습니다. 올림푸스 아시죠? 카메라로 유명했던, 얘네들도 카메라를 되게 오랫동안 취급했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성능 때문에 네림푸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었던 올림푸스입니다. 원래 회사 이름은 다카치오 제작소라는 이제 이름이었고, 처음에 이거 다카치오를 호치케스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일단 일본 신화 속 신들이 사는 다카치 호노미 내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글로벌을 위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사는 올림포스 산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굉장히 좀 글로벌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려버린 그런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뭐 그렇죠. 원래 뭐 산에 뭐 관악산이라는 회사를 뭐 만들었는데 이거 뭐 글로벌을 해야지 해서 에베레스트로 바꿔버린 도대체 이건 뭔가 싶을 정도로 개연성이 없는 그런 되게 줏대 없는 회사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정말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뭐 한참 올라갔으니 내려올 때도 있어야죠. 네림푸스라는 그 지명이 그 회사명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디카 시장이 활발화되면서 굉장히 저가 브랜드로 인식이 잠깐 되다가 사실 그닥 그렇게 빛을 못 보고 있죠. 뭐 글로벌화도 좋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요즘 올림푸스 카메라 쓰시는 분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카메라는 캐논 니콘인 것 같습니다. 베스킨 라빈스 31, 예, 31. 이거는 솔직히 이 31의 의미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처음부터 31가지를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설립자 버턴 베스킨과 어바인 라빈스가 이제 둘이 또 이름을 가지고 베스킨 라빈스라고 지었는데요. 베스킨이 1년 먼저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렸다는 이유만으로 베스킨 라빈스가 됐다는데요. 뭐 라빈스가 먼저 1년 먼저 아이스크림을 했으면 라빈스 베스킨이 됐을 텐데 글쎄요. 뭐 이거는 워낙 베스킨 라빈스라는 이름이 익어서 그런지 몰라도 라빈스 베스킨? 조금 어떻게 보면은 베스킨이 1년 먼저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린 게 신의 한 수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31.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를 뭐 따로따로 하다가 합쳤겠죠. 그러면서 뭐 자기들이 했던 뭐 아이스크림 종류가 뭐 31가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스킨 라빈스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베스킨 라빈스라는 게임이 유명하죠. 베스킨 라빈스 뭐 31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네, 하여튼 아이스크림보다 게임이 더 유명한 한국이었습니다. 바람돌이 소닉으로 유명한 세가. 네. 일본 서비스 게임이라는 그 서비스 게임 오브 재팬을 줄인 거라고 하네요. 이거를 줄이려고 얼마나 그 많은 그 기획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들이 얼마나 그걸 갈았을까요? 참. 그것도 서비스 게임에서 세가. 그것도 재팬도 세그즈가 되면 안 되니까 뒤에 있는 A를 갖다 붙였습니다. 참 한편으로 되게 어거지가 아닌가. 그냥 세가라고 그냥 누군가가 세가 그랬는데 이거 뭐 의미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 인상이 사실은 더 나요. 어떻게 이 단어를 보고 세가라고 이렇게 이걸 따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오늘도 도쿄는 뜨겁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네, 별풍당당님이 좀, 아, 언제나, I'm so hot. 언더걸스 한참 참 좋아했는데, so hot 그 노래, 너무 중독성이 있습니다. CGV, 네. 오징어라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CGV입니다, CGV. 현재 우리나라 그 영화 배급사, 뭐, 제작 배급하는 그 회사 중에 그나마 제일 큰 회사죠. 상당히 글로벌하고, 사실 그 CGV 극장에 있는 이런 느낌도 미국의 뭐 브로드웨이 뭐 이런 데에서 볼 법한 이런 느낌은 참 좋은데요. 일단 CGV는 이제 CJ에서 만든 영화죠. 그 그 배급하는 브랜드인데 그 회사인데 일단 그 CJ의 C 그 다음에 홍콩의 골든 하베스트의 G 호주의 빌리지 로드쇼의 V를 합쳐서 CGV라고 명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골든 하베스트와 빌리지 로드쇼가 사업에 손을 떼면서 이제 엄연히 CJ의 자회사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 CGV라는 이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솔직히 옛날에 뭐 홍콩 영화, 뭐 성룡 영화, 뭐 홍금보 막 이런 거 볼 때 항상 이 골든 뭐 하베스트 그리고 뭐 외국 영화들 가끔 영화 볼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된 그 뭐 빌리지 로드쇼 이런 거참 많이 봤는데 이게 한국 그 CJ의 자회사가 됐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골든 하베스트 참, 어렸을 때 참 이 로고 많이 봤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만약에 뭐 궁금하시거나 뭐 반응이 조금 좋다 그러면 뭐 2탄도 한번 준비해 볼 요량이긴 합니다만,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회사 이름들이 있는데, 사실 그냥 대부분 그냥 그 창업자의 이름 약자나 뭐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가 제일 많았고요. 그나마 이렇게 어,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이렇게 좀 억지로라도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을 이제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들 이름이, 한편으로 막 지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추장에 돈 받지 않는 광고 순서 클라우드 펀딩 시간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알차게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한 올인원 보조 배터리의 등장, 유무선 충전의 글로벌 플러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거의 정사각형, 그 애플 충전기 아시죠? 애플 제품을 사면 충전기 이렇게 하얗게 네모나게 이렇게 나오는 그 사이즈랑 비슷하게 최대한 만들었다고 하고요. 여기 자세히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흡착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여기 흡착판에다가 휴대폰을 딱 갖다 대면 무선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조 배터리지만 요거 보이시죠? 요 흰색 요게 이제 110V 콘센트입니다. 여기에 요 글로벌 플러그 맞는 이제 그 플러그를 여기다가 꽂으면 이 자체가 이제 그 전원 케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USB 케이블에다 꽂고 또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요거를 콘센트에 꽂은 채로 이 흡착판에 휴대폰을 붙이면 그 상태로도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컵라면 받침대로 쓰기에는 사이즈가 나올까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보조 배터리를 되게 사용을 자주 하고요. 항상 그 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이 잘 단락이 돼서 그냥 조그마한 그거를 이제 찍찍이나 뭐 흡착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서 좀 들고 다녔는데 그런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이게 엄청 지금 45일 남았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잘 팔려서 그런지 몰라도 벌써 그 슈퍼얼리버드, 얼리버드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2만 원, 2만 원 선에서 살 수 있었던 걸 지금 거의 한 3, 4만 원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 배터리 용량도 8000mAh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요렇게 디지털로 잔량을 볼 수도 있고 이 자체를 충전하면서도 충전을 시킬 수도 있고 이 한 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휴대하기도 좋고 따로 뭐 충전선이나 충전 케이블을 필요로 하지 않아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서 소개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지금은 34,900원 펀딩만 가능하네요. 이 글로벌 플러그 요렇게 세트로 8,400원에 판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말 지금까지 제가 본 그 보조 배터리 중에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9점. 9점 나왔습니다. 9점. 1점이 아쉽습니다. 1점. 1점만 있으면 10점 만점인가요? 아니면 100점 만점에 9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9점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좋지만 제가 이거를 이미 29,900원에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점이 3점 돼서 전 7점입니다. 이 제품이 이제 잘만 되면 이제 또 많이 또 다른 업체들이 많이 되겠죠. 지금 제 그 방송이 잘 나가고 있나요? 중간에 잠깐 멈춘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어, 이- 네, 어쨌든, 있습니다. 다음은, 옛날에 그 스캐너, 저는 그 옛날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컴퓨터로 이제 컴퓨터 화면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는 종이에 콘티를 짜고 그거를 이제 뭐 원고 용지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이제 자로 먹선을 대고
펜으로 덧입히고 지우개로 지우고 정리 다시 하고 나서 스캐너에 이렇게 뒤집어서 스캐너 윙 받은 다음에 다시 포토샵으로 갖고 와서 보정을 해서 거기다 색깔을 입히고 그 다음에 색깔을 입힌 다음에 또 그 중간중간 이제 튀는 부분들은 다시 정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자막을 입혀서 그거를 저장을 해가지고 다시 JPG로 웹용으로 변환을 해서 그렇게 업로드를 하는 그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재밌는 아이템을 갖고 시작했다고 생각했던 그 제 만화가 이제 스캔 받는 쯤 되면 이제 지루한 거죠. 개그 콘서트를 아무리 재밌어도 똑같은 걸 두세 번 보면 이제 지루하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재미가 반감되듯이 제가 그린 이게 과연 재밌나? 뭐 이런 좀 혼란에 빠지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스캐너들이 평판이어가지고 책 같은 거를 스캔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좀 힘들었죠. 책을 두꺼운 경우에는 뭐 누르고 막 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아니면 남의 책을 할 때는 사실 좀 조심스러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이제 스캔을 받을 수 있는 스캐너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여 밑에 있는 이제 LED나 이제 이 센서를 가지고 이렇게 밑에다가 뭐 종이든 책이든 놓으면 조금 이렇게 눌러서 좀 힘든 이제 그런 이제 책들도 편하게 스캔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그 보존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 받은 거를 이제 OCR로 변환해가지고 데이터로도 갖고 있을 수 있게 되는 스캐너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다 뭐다 이제 막 하면서 그걸로 스캔을 받곤 하지만 사실 전문 스캐너를 따라가진 못하죠.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 그리고 왜곡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스캔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좀 필요한 도구인데 이거 보고, 야, 제가 만화를 하던 당시에 이 제품이 나왔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이거 뭐, 그렇지. 거의 사진을 찍듯이 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뭐 변환을 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이번에 구매를 하면 같이 준다고 합니다. 뭐 크게 스캔이 필요 없으신 분들에게는 그저 그런 제품일 수도 있겠지만은 스캔을 많이 하시는 직종에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LED를 가지고 스탠드처럼 평소에는 그냥 LED를 키면은 스탠드처럼 집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두 쪽을 동시에 스캔을 해도 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스캔 후에 사후 처리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이런 스캐너를 좀 뭐 찾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요. 뭐 아주 비싸다고 아주 싸다고는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나오지만 300페이지를 20분 안에 스캔한다고 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넘기면 스캔이 되니까요. 예전에는 넘기고 뒤집어서 눌러서 스캔하고 다시 빼가지고 넘겨서 했는데 그것보다는 편리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종이 문서들을 다 컴퓨터로 집어넣어야 될 때는 정말 좋은 도구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아, 예, 이 안에 있는 텍스트를 그 자동 타이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자막을 인식을 해갖고 뭐 PDF 파일로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OCR로 변환하는 건가 하는 건데 스캔해서 OCR로 변환하면 워드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타이핑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클라우드 폴더에 저장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또 불러올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죠.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만 돼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마트폰 자동차 키 브라운. 저 이거 보고 굉장히 좀 이게 감사합니다. 2점 추가됐네요. 8점 됐네요. 8점. 처음에 이 제품을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키. 사실 뭐 요즘에는 이제 다들 자동차 키 이렇게 조그맣게 다 갖고 계시죠. 근데 어 그것마저도 사실 좀 보관이 불편한 경우가 많잖아요. 뭐 이렇게 집에다가 뭐 걸어놨는데 깜빡하고 뭐 놓고 나와서 또 집에 들어갔다 와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여튼 보관 주머니에 넣는데 뭐 주머니가 뭐 불룩해가지고 불편하다거나 이런 이제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합니다. 일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옛날에 특히 스마트 기능이 없었을 때에 이렇게 안에다가 배선을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설치가 전혀 필요가 없대요.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텀블러 같이 생긴 애가 이게 이제 본체인데 얘를 그냥 그 차에 컵홀더에만 꽂아 놓고 휴대폰으로 블루투스로 연동만 해 놓으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뭐 문을 열 수도 있고 문을 잠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튜닝이 아니고 그냥 이걸 쓰지 않으려면 이것만 딱 빼서 해제하면 되겠죠. 그리고 모든 거는 스마트폰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키가 없어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내 휴대폰이 없어도 남의 걸로 잠깐 앱을 깔아서 비밀번호만 입력을 하면 이 차를 어, 열고 시동 거는 것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앱을 지우거나 비밀번호 변경하면 되겠죠. 근데 이 제품을 만드신 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음, 보안 문제도 굉장히 잘 해결을 했다고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뭐 어떤 설치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된다고 하는데 남의 차에 몰래 놓고 나오면 내 차 되는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연동을 하겠죠. 차의 어떤 그 코드와 내 스마트폰 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겠죠. 안 그러면은 뭐 야 나 잠깐 줘봐 그러고서 뭐 쓰겠지만 그 정도까지 허술한 제품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그 옛날에 대우전자 한참 그 탱크주의 대우전자라는 이제 게 막 있었을 때에 계셨던 이제 출신 이제 세 명이 나와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뭐 기능은 여러 가지겠죠. 뭐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 자체를 막 이제 흔들면 뭐 문이 열린다거나 뭐 한다지만 이것도 귀찮으면은 그냥 설정만 해놓으면 뭐 다가가면 열리고 멀어지면 잠기고 뭐 여러 가지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다 되는 이제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요. 스마트폰으로 이 제품을 블루투스를 걸어서 아마 이제 차에 어떤 뭐 ECU나 이쪽 뭐 OBD 이런 제가 볼 때는 그 OBD 통신 모듈을 이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OBD 통신 모듈로 제어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나온 제품은 아닌데 일단 솔직히 이게 어느 연식까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 스마트 버튼으로 시동을 거는 차 종류는 다 되지 않을까. 저는 애석하게도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거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는 써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스마트하게 차를 쓰시고 싶으시다. 뭐 차 키를 굳이 가지고 다니지
않고 사용하고 싶으시다 한다면 이 제품 한번 보셔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이요. 정가가 15만 9천 원이니까 굉장히 싸지 않나요? 이런 거 저도 예전에 한번 이 스마트 기능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보통 뭐 30만 원, 뭐 20만 원은 기본 넘었고 막 어떤 데는 시공비로 막 50만 원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더러워서 안 해. 그래서 안 했었는데 정가가 15만 9천 원인데 어쨌든 펀딩을 통해서 더 이제 뭐 싸게 살 수 있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발상이 좀 특이한 것 같아서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 남들은 그냥 텀블러 하나 꽂아놓은 거 아니면 뭐 방향제 꽂아놨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는 가장 좀 신기하고 좀 관심 그러니까 되게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음, 조금 귀차니즘을 벗어나면 이 회사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쓸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아, 저도 그냥 방향제 같았어요. 그냥 방향제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랍니다. 어떠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고추장의 방송,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음, 항상 매주 이제 방송이 처음에는 사실, 벌써, 방송할 때 됐네 하고 되게 좀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항상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긴 듯 하면서도요, 뭔가 좀 새로운 거 막 이렇게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언젠가는 이렇게 또 제가 이제 방송 스킬이 늘어나다 보면 좀 더 재밌는 또 아이템들이 또 막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4월 2일 오늘 방송 또 이렇게 이제 마칩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셨던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 이제 7일 후니까 9일이죠. 9일 후에 또 9일 후란다. 4월 9일 날 또 일주일 뒤에 또 여러분들 뵙기 바라고요. 내일 또 있을 BJ 진호님의 방송도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 정말 제 방송 고추장의 방송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